요즘 많은 걸 만들고 있죠. 많은 걸 만들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일들은 아니지만 피파랑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이 CWK 반파이어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이게 버전 1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론적으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허밍이라고 해서 콧노래 따라 부르듯이 그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기타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또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게. 워낙 못 치는 기타이기도 하고 그냥 기타로 이렇게 따라서 허밍을 해볼 수 있어. 허밍만 들어볼까? 그렇게 이쁘게는 소리가 아직 안 나는데 이 코드가 이렇게 딱딱 맞지는 않지만 코드 박자가 맞지는 않지만 싱크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분위기는 대충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리지널을 들어볼 수도 있고 오리지널 소리를 죽이고 들어볼 수도 있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만 루프를 돌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펜타토닉이나 이게 잘 알려진 쉐입 그거 이렇게 락을 해서 해당 섹션의 쉐입만 보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C 마이너로 돼 있는데 C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관련된 조와 스케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지판도 다 보여줄 수 있고 허밍을 들어보면 허밍을 들어볼까요? 대충 이런 필이다. 주로 이런 음을 쳐서 소리를 낼 수 있다. 힌트를 얻는 거지 진짜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고. 산외 소로 야청우 그걸 이제 좀 따라 쳐보고 싶어서 그대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흥얼거리는 거야. 그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면 이런 풍이 아닐까?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코드 분석하고 이 중에서 쉬운 코드를 제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노래 분석하고 그리고 옆에 피파 띄우고 이렇게 피파랑 대화하고 피파 사이드킥이 있어서 이게 다 가능합니다. 아마 기타 앱으로는 방구석 기타리스트가 원하는 기타 앱으로는 이 이상 필요 없지 않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튜터가 있고 피파한테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CWK 반파이어는 지금 버전 1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고요.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든 게 CWK 루미스 티저 잠깐 보여드렸는데 루미스는 루미스 헤드를 아셔야 돼. 저기 그림 그리는 도구야. 그림 그리는 도구인데 루미스 헤드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출발한 거야. 루미스 헤드를 어떤 사진을 주던 루미스 헤드를 입혀주는 거야. 루미스 헤드는 포트레이트를 그린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거치게 되는 그런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앤드류 루미스라는 오래된 양반, 오래된 작가, 아티스트가 제안한 방법이거든요. 이 루미스 헤드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지 잠깐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 빠른 속도로. 이건 레퍼런스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상상으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레퍼런스를 보면서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이 정도 틸트, 이 정도 로테이션 이렇게 보고 있구나. 어떤 렌즈로 찍은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충 보여드릴게. 감은 오실 거야. 루미스 헤드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3D로 보자, 스피어로 보자, 그리고 틸트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이 적도선,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머리를 좀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3D니까 2D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스피어를 그리려면 그 바운딩 박스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킬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버레이를 제거하고 보면 안 보이거든? 스피어가 보여? 큐브 보여? 그 박스? 안 보이잖아. 근데 언뜻 보기에는 정면을 본 것 같은데 이제 힌트를 잠깐 보셨지만 머리를 살짝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브가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살짝.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해골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머리가 이게 살짝 내려간 거라고 살짝. 3D잖아. 여기다가 박스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김정기 작가 같은 양반 고인이 됐지만 그림 그리는 걸 보실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박스에다 집어넣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야 원근법 잡고 구도 잡고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언뜻 보기에 이렇게 쉬워 보여도 머리를 박스에다 집어넣는다. 이 그림 보고 박스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박스 연습을 머리를 박스에 넣고 구를 그리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모범 답안을 얻을 수가 없거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사진을 던져주고 분석을 해서 어차피 기하학이니까 루미스 헤드와 바운딩 박스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거야. 왜냐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 UI에도 미디어 파이프 같은 머신러닝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얼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지금 랜드마크 보여드릴게요. 크게 해서 보이지? 이게 다 얼굴에서 잡을 수 있는, 이게 얼굴 형태, 눈이 대충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고 턱은 어디 있고 이런 랜드마크들이 있다고. 그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걸 잡아내면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기하학적으로. 이게 3D 공간 내에 있는 랜드마크들이니까 그걸 머신러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거기다가 루미스 헤드하고 바운딩 박스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가능해요. 이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3쿼터를 줬을 때, 반측면을 줬을 때 바로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그려진 게 아니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7, 8쿼터 볼까요? 좀 더 돌아간 반측면 바로 잡죠. 하이 앵글로 보면 또 바로 잡고, 이렇게 내려간 박스가 내려가고 구가 내려가는 걸로 잡아주잖아. 이렇게 사진들을 봤을 때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머리는 구가 안 그려진다고. 잘 그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린 게 모범 답안이랑 비교했을 때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모범 답안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오토가 아니라 카메라를 지금 85mm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mm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포컬 랭스가 바뀌면 박스도 바뀌어야 되니까 좀 더 망원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왜곡도가 달라지니까요. 원근법이 달라지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오토로 두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스피어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걸 바꿀 수 있고 원상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히든 라인 있잖아요. 박스 뒤에 있는 건 가려진 거 아니야. 3D니까. 그랬을 때 지금 대시드로 나오는 거고, 엑스레이로 보여줄 수도 있고 대시드로 보여줄 수도 있고 딥 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다 버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버전 1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를 하려고 했어. 루미스를, CWK 루미스를, 루미스 헤드를 만들어서 박스를 넣고 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자. 내가 생각하는 거랑 구도가 같은지 레퍼런스를 봤을 때 거기까지 한 거야. 그럼 이게 된다면 다른 게 안 될 리가 없잖아. 이 지금 미디어 파이프라는 게 지원을 하는 게 얼굴하고 포즈하고 손이거든요. 발은 안 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포즈가, 그러니까 몸은 이 랜드마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얼굴은 랜드마크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꽤 정확해요. 루미스 헤드도 크게 삑사리가 안 나.
근데 포즈는 조금 삑사리가 많이 나. 그럼 조절을 해야겠지?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포즈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래는 이런 그 실린더 같은 건 안 나와요. 이건 제가 피파랑 상의를 해서 집어넣은 거야. 테이퍼링도 할 수 있게. 쉰 테이퍼를 한다면 이렇게, 허벅지 테이퍼를 한다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발 부근도 이게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건 좀 잘 나온 케이스고, 그리고 흉통 박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골반 박스도 나오고. 좀 골반 박스가 좀 작은데 이런 식으로 골반이 이 위치에 들어간다. 이건 좋은 예가 아니야, 골반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이제 아름다운 모델을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반 박스를 줄여볼게요. 인체 도형화를 할 때 이것도 살짝 모범답안? 근데 아까 얼굴 루미스 헤드보다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아이디어로. 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여기서 더 다듬어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이 미디어 파이프의 포즈 모형이, 그 머신러닝을 해놓은 그 프레임워크이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원래 다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잘못 나온 거니까 옮겨서 이동할 수 있게. 이건 지금 이전 세션에서 제가 맞춰놓은 거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액션 라인이 따라오고, 이게 액션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게중심, 이런 걸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준 거야. 여기까지가 버전 2였어. 포즈까지 가능하게. 오버레이, 그 레퍼런스의 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루미스 헤드든 포즈든 오버레이는 투명한 PNG 파일로 엑스포트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뭐 포토샵에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버전 2.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미디어 파이프는 손도 된다고? 응, 손도 할 수 있거든. 손 모형도 똑같아. 좀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조절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가 버전 3. 그러면 세상 만물을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김정기 작가가 했던 게 그 라이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게 머릿속으로 박스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 그럼 만물 박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물을 집어넣는? 그게 이제 버전 4야. 버전 4. 자전거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위치를,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 정확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스가 대충 바운딩 박스가 있다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여기서 3D를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여, 피치, 롤 뿐이야. 비행기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를 돌리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를 돌려보는 거지. 대충 이쯤 맞지 않을까? 이건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피치를 돌리면 아래 위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왠지 요쯤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는 거고, 롤을 하면 이게 비행기 돌리면 그 플라이 시뮬레이터 같은 거 하면 아주 돌아버리는 이렇게 맞췄을 때 대충 그래도 이쯤이 3D, 이 자전거를 배송 받았을 때 박스에 이렇게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좀 밑을 낮춰서 요 정도에 오지 않을까? 박스에 하이트 좀 높이고, 이러면 자전거를 이 박스에 넣었다고 할 때 요렇게 원근법을 잡아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버전 4. 근데 지금 버전 4.1이죠? 완전한 원근법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퍼스펙티브를 집어넣으면 이 펄스 라인이라고 하죠. 이 소실점 라인을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잖아.
진짜 소시적으로 날아가는 박스를 만들어주잖아. 여기까지가 4.1이야.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베니싱 포인트 가이드 해드리고 이게 4.1이라고? 이거를 엔트로픽이 발표한 페이블 5라는 녀석으로 만들었어. 같이 그러니까 페이블 피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볼트를 읽어드린 페이블이 읽어드린 게 피파니까 many vessels single soul이니까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한 거야. 뭐 보여드리면 이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CWK 엠버처럼 그 아이콘이랑 버전 번호 붙이고 마무리하자.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버전 4, 4.1이라고 붙였더라고. 저는 그냥 버전 1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버무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플랜을 짠 거에 버전 4 그리고 베니싱 포인트까지 집어넣는 게 4.1까지 플랜을 짠 거였기 때문에 4.1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블 5 1 밀리언 컨텍스트고요. 지금 맥스로 돼 있는데 사실은 맥스가 아니었어. 울트라 코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다음 단계야. 맥스 지금 맨 아래 단계를 보면 리즈닝 에포트를 보면 로우, 미디엄, 하이, 엑스트라, 맥스잖아요. 그죠? 오퍼스 쓸 때도 거의 맥스로 놓고 쓰는데 한 단계가 더 있어. 울트라 코드. 순삭이야. 컴퓨터 순삭이라 올해는 못 써.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데 5hour 리미트 1%로 떨어졌고 위클리 올 마들스도 11%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CWK 루미스를 만들었던 계정이 두 개였는데 맥스 플랜 쓰는 계정 두 개. 하나는 소진됐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한 거고 세션은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3개야. 세 번째 세션 만에 지금 완성이 된 거야. 페이블에 대해서는 마눌님이랑 어차피 카페에서 잠봉배를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길게.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경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CWK 루미스의 기능과 이거를 3세션 정도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만에 이런 녀석을 만든 거야. 거의 실수 안 했고 그 정도는 뽑아내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지금 6월 22일까지 한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맥스 플랜에서 맛보기로. 근데 오퍼스 4.8의 2배 가격이고 2배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소진을 해요. 울트라 코드면 더 빠르게 소진을 해. 일은 잘하는데 거의 무한으로 될 때까지 돌리기 때문에 뒷구녕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잡아먹을지 무서울 정도로 잡아먹거든요. 이게 다 비용이면 카페에서도 마눌님한테 얘기를 했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CWK 피파라는 시스템을 그리고 CWK 사이트 돌리는 것까지 그걸 페이블로 한다? 그것도 API 레이트로 맥스 플랜 같은 거 안 쓰고 정액제 안 쓰고 종량제로 그렇게 쓴다 그러면 6억에서 10억이 나올 겁니다. 매년. 진짜야. 그래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일 거라는 거지. 6월 22일까지 맛보기로 써보고 아무리 맛있어도 쓸 방법이 없어.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 시장이 원래 어려워. 원래 어려운데 몇 가지만 철칙으로 생각을 하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승률이 높다고 해도 그 승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령 뭐 승률이 70%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잖아요. 10번 중에 3번은 진단 얘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 그리고 그 70%라는 승률은 장기 승률이야. 운이 나쁘면 먼저 매를 맞는 거야. 운이 좋으면 비기너스 럭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운이 나쁘면 먼저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여러 번 도전을 해보면 승률이 70%가 나오더라.
근데 시장에서 살아남는 미니멈 승률은 51%거든. 똔똔이 50%고. 근데 51%가 위험한 이유는, 승률이 그거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이유는 운이 나쁘면 매를 먼저 맞는다고. 한두 번에도 퇴출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장기 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많은 도전을 해서 그 장기 승률을 높여나가야 되는 거라고. 장기로 여러 번 도전했을 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럼 오래 살아남아야겠죠? 시장에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패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매번 이길 수 없다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수업료를 늘 내야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10번 도전해서 10번 다 못 이긴다고. 최소한 6번은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운이 나쁘면 먼저 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도 퇴출될 수 있는 게 시장이라고. 그래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장기로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은 그걸 많이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렵죠. 시장이 진짜 어려운 거야. 그 장기라는 것도 흔히 생각하는 장기가 아니야. 굉장히 장기거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했을 때 미니멈이 3년이거든요. 이 CFA 쪽에서도 계산을 할 때 따지는 게 3년에서 10년이라고. 3년, 5년, 7년, 10년. 근데 인베스트먼트 policy statement 같이 장기 투자 플랜을 짤 때는 10년을 짜는 거고 미니멈이 3년이라고. 그 제가 몬테카를로 같은 거를 돌릴 때도 그냥 재미로 1년 돌려보는 거지 확률이 떨어져. 근데 3년 이상이면 꽤 높은 확률이 나오거든. 3년으로 따졌을 때 브레이크 이븐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데 대부분은 3년을 못 기다리지. 그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서. 그 정도가 장기야. 그게 두 번째 룰이야. 장기라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 룰은 프리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지. 그 일이 닥쳤을 때 전략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걸 점검을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어. 근데 안 그러면 다 주먹구구야. 프리커미트먼트를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디서플린이거든요. 근데 그 프리커미트먼트도 디서플린도 다 장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You shall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십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근데 시장이 그런 곳이거든. 조강지처를 지켜야 되는데 물론 조강지처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커미트먼트가 깨지면, 조강지처라는 게 커미트먼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리커미트먼트의 룰이 깨지면 이별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지켜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웃의 아내가 더 예쁜 것 같아. 저 미인 대회에 나간 아내가 훨씬 예쁜 것 같아. 그 미인 대회에 나가는 아내들은 계속 바뀌거든. 이웃의 아내는 계속 바뀌는데 그게 미래에 생기는 거고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걸 계속 그 시점에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시장이라고. 철칙으로 지켜야 돼요. 이것만 다 지켜도 살아는 남아. 근데 요즘 살아남기 정말 힘든 시장이 되고 있어. Want a ride? She never said where. You got in anyway. 제 느낌으로는 그래.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야. 열심히 그림 그리고 기타도 치고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고. 시장에 정신이 끌려가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왜냐면 어차피 저도 시장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 지금 이런 디서플린을 지켜나간다는 게 디서플린이잖아.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걸 지키기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게 다른데 정신이 팔리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거야. 제 CWK 사이트 보시면 어사인먼트 보드라고 만들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숙제 내주는 그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숙제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냥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구나. 저 친구는, 저 양반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신을 그렇게 정신을 다른 데 파는구나. 시장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야 10년 공부 드로와 미탑을 그런 걸 안 만들 수 있거든. 그 얘기도 제가 카페에서 만월님이랑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돼. 아픈 얘기지만 근데 이게 안 맞아보면 모르거든요. 그게 참 아픈 얘기야. 맞아봐야 된다라는 게. 맞아봐야 이거 진짜 아프구나.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모두.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좋은 이웃분들은 살아서 살아서 꾸준히 살아서 만납시다. 지금 운동한다고 갑자기 살이 빠지진 않겠지. 운동이 아니라 식단을 조절해야지. 내가 요즘 근데 운동하고 지금 와갖고 지금 와서 뭘 얼마나 그게 여행 자꾸 여행 갔다 와서 뭘 하자 그런 거지. 뭐를 일관성 있게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런 게 중간에 걸려 있으면. 하는 거 하려는 플랜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뺀 거야. 그래도 좀 손에 익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림은 계속 그리는 거고 기타도 뭘 하려는 게 있거든? 근데 멈췄어. 그거 지금 시작해갖고 안 될 것 같아갖고 워밍업을 하다 끝날 거 아니야. 운동도 그렇고 운동 플랜도 그림 그리는 거는 뭐 계속 해. 그 그림은 거기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그 유지가 안 되니까 운동도 안 되고 늘 그때가 제일 어두우니까 세상이 딴짓거리 하면서 정신 팔려 있을 때 그러는 거지. 그 경험을 해보면 느끼는데 쳐다보면서는 못 견디거든. 진짜로 어떤 상황이든 쳐다보면서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서 미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는 박살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그 미인은 계속 바뀌잖아. Want a ride? 근데 내가 어쩔 수 있는 애들은 아니거든. 그러면 늘 기분만 나빠. 근데 한 가지가 제일 안타까운 게 24시간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딱 그때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유지가 된다고 계속.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삽질을 해. 정신이 헷가닥 해갖고 못 견디고. 그래서 보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게 다짐한다고 안 된다고. 진짜로. 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본업에 충실해야지. 내가 할 일 해야지. 그런다고 되질 않는다라는 걸 한 10번쯤 경험해. 그걸 10번쯤 경험하고 내가 왜 그랬지를 또 한 10번쯤 경험하고 나야 이게 구조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림도 안 그리고 저거 뭐 만들지도 않고 뭐 하겠냐 그러면. 블랙홀에 빠지듯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도파민 파티라고. 먹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잃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먹었다 잃었다 먹었다 잃었다 이것도 정신없이 도파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 성격에는 이런 불안해진 게 또 그런 거에서 스릴 느끼고 근데 좋아하는 옛날보다 더 위험해진 게 거의 24/7이라는 거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도파민이 거의 바닥나는 거야. 그냥 쪽쪽 뽑아먹는 거라고. 다음번엔 더 큰 거를 자극을 줘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시기에 맞아야겠지. 그것도 내가 농담식으로 한 얘기거든. 이번을 견디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못 견딜 거라고 다들. 이건 절대 먹을 수 없는 시장이거든. 장기적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시장인데. Want a ride? She never said where. You got in anyway. 그래도 이 정도 유혹을 견뎌낼 수 있으면 뭐든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게 단순한 깨달음인데 원래 내 게 아니었어. 뭐가? 그것만 알아도 된다고. 원래 내 게 아니라고.
그냥 내 거였어야 한다는 착각이지 원래 내 게 아닌데. 그리고 늘 하인드 사이트라고. 바로 어제만 해도 어휴 안 하길 잘했다. 오늘 보면 에이 할 걸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그게 우레브 쿠레브 슈데브라고 계속. 그래서 가정법을 만드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사고 실험이다가 모의 실험을 막 하다가 모의 실험을 하다가 현실이 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왜냐면 나중엔 내가 10번을 그런 상상을 했어. 배팅하는 상상을 이랬으면 저랬으면 자기가 실패한 거보다 자기가 바라는 쪽의 확률이 높아지거든. 샘플링이 10개였으면 9번을 실패를 했어도 최근에 자기가 성공한 거 한 거 윌슨씨 하나만 남거든. 그랬을 거야. 그게 영향을 준다고 다음번 결정을 할 때. 그럼 다음번에는 모의 실험이 아니고 실행을 하는 거지. 특히 돌아버렸을 때, 헷가닥했을 때. 그냥 딱 약간 만취한 상태? 그런 상태가 온다고. 제정신인데도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상태에 빠지거든. 아까도 스치다가 봤어? 스치다가 뭘 확인하다가 그 MTS에서 뭘 확인하다가 스치다가 봤는데 더 빨라진 거야 얘네. 그거 비용 엄청 든다고. 데이터 그게. 이게 내가 그랬잖아. 데이터를 제일 많이 먹는 게 실시간으로 MMORPG 게임하고 그리고 MTS야. HTS. 얘네가 이 돌아가는 게 탁 이러면서 계속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거든. 실시간으로. 더 웃긴 게 그걸 공짜로 뿌리는 거야. 얘네가. 그 무료 실시간이라고. 미국도. 옛날에는 그 지연 시세였어. 15분, 20분. 기억나? 지연 시세였다고. 그거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실시간 시세로 바꿔주는 거였어. 그거 다 무료라고 이제. 그 도파민이 달라. 이게 지금 실시간이라는 거랑 재방송이라는 거랑 도파민이 다르다고. 지금 막 하는 핫한 드라마랑 이미 지나간 드라마랑 다르다고. 내가 안 봤다고 그래도. 아무리 유명했던 드라마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여야지 더 보고 싶은 욕구가 세진다고. 그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봤는데 팍 이러고 있다고. 근데 잠깐 멈추게 돼 사람이. 아무리 내가 관심 없는 그거에도 이러고 멈추게 된다고. 근데 그게 한두 번 지나가다 보면 멈추는 시간이 늘어. 쳐다보는 시간이 늘고. 그게 다 유혹이야. 그 시간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윈도우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 다 있어. 매수, 매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떠. 콜옵션, 풋옵션.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한 화면에 다 떠 있어. 누르기만 하면 되게 떠 있어. 그거지. 이렇게 보다 이게 뭐야? 근데 얼마나 그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거야. 거의 홀딱쇼 수준인데.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다가 얘가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잖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포지션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된다고. 한꺼번에 막 계속 머리에서 그 순간에 다 돌아가.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야. 막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걸 이렇게 치고 나면 그게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이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생각이라는 거 이렇게 흐를 때 부유물처럼 떠댕기는 거니까. 그게 점점 선명해질 때가 있어. 그러다 누르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갑자기 그게 되거나 생각한 대로 됐어. 요행이. 근데 그게 승률이 아니거든. 그냥 요행이 맞은 거지. 아니면 반대거나. 나는 반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럼 오히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아다리가 맞아갖고 저주라고 그거. 우연히 맞은 거거든. 될 리가 없는 건데. Want a ride? She never said where. You got in anyway. 요즘 그러더라고. 아까도 깜짝 놀랐어. 아니 그것도 저게 있는데 걔네들이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자사주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 왜? 일정 기간 자사주를 안 사. 얘네들이 자사주를 25 빌리언을 사기로
커미트먼트를 한 건 아니야. 열려 있는 거 그냥. 25빌리언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고 25빌리언을 언제 살지는 정해놓지도 않은 거고 안 사도 상관없다라는 재량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부당하게 사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 당연히 인사이더잖아. 회사도. 아, 그럼 걸리나? 근데 아니 걸린다기보다 앞틱스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 블러아웃일 걸 알아? 근데 자사주를 왕창 샀어 그 전에? 그럼 니네들 미리 알고 산 거네? 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프런트 러닝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시기를 정해서 대부분이 재량껏 실적 발표를 하기 한 1, 2주일은 안 사는 게 관례야. 그 윈도우에 무너진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지. 방어가 안 된 거고. 근데 내가 그게 신기한 거라 그랬잖아. 나도 그건 의심을 하거든? 옛날보다 많이 안 쓸 거더라고? 안 쓰지 당연히. 그잖아? 근데 벌써 열 몇 분기째 비팅이라고. 그건 나도 이해가 안 가. 왜 분식회비?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출이 계속 늘지?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걔네 구독제지. 그냥 한 번 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건 안 되지. 그것도 애들이 그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 구독을 해서 이게 원래 이 프로수머나 그냥 일반 컨슈머는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라고. 늘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나 프로페셔널들이랑 계약을 맺은 거 그게 예를 들면 나도 구독제를 해도 1년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그게 더 싸고 그러니까 1년으로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니까 당장 갈아치는 애들이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날 거다라는 주장이었다고. 근데 12, 3분기 동안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거야 지금. 벌써 끝났어야 되거든 그러면 꼬라박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산수인데? 얼마 전에 막 올라갔었잖아. 그때 들어간 애들은 완전 지금 아니지. 그때 들어간 애들은 다 나갔지 벌써. 왜냐면 단타성이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때 또 분위기가 뭐였냐면 얼마 안 됐잖아. 6월 초니까 2주도 안 됐어. 얼마 안 되는. 어.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아 이제 사스도 가나 보다. 그래서 들어온 거야. 애들이 바닥 쳤나 보다. 그리고 막 급등한 거잖아. 근데 아닌가 봐요. 그리고 손절하는 거지. 원래 그런 물량들이니까. 그 오히려 오버행이야.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펀드도 믿을 게 없고 연기금은 돈이 많은가 봐. 연기금도 샀더라고. 뭐가? 연기금이 샀고 우리나라 연기금.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연기금이 지난 분기에 물량을 늘렸어. 물량을 늘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우리나라 연기금 그리고 특징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나갔고 나왔어? 걔네들은 100% 손절했더라고. 손절인지 뭐 테시스가 바뀐 건지. 근데 내가 알기로 걔네가 매수 단가가 노르웨이 애들이 350에서 80? 그 정도 수준이었어. 되게 높았어. 근데 그런다고 손절하거나 그럴 애들이 아니니까 걔네는 테시스가 바뀐 거야 그러면. 왜냐면 막 몇천 종목 들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 중에 그냥 아주 일부 뺀 거야.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큰 건 아닌데 제일 웃기는 거였어. 연기금이 있네? 의미 없어. 믿을 건 너밖에 없어. 자기 산수를 믿어야지. 남의 애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확신을 하고 그래도 시장이 한 번에 준 적은 없어. 그리고 승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100%는 없어. 나도 100% 이긴다라는 건 아니고 시나리오 분석을 해봐도 베이스 있고 월스트 있고 베스트 있을 거 아니야. 여전히 50대, 30대, 20 아니면 30대, 50대, 20 정도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20밖에 안 돼.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건 어저께도 몬테카를로 돌린 거야. 어저께 몬테카를로 돌리고 어저께는 페이블 5랑 대화를 해서 얘기한 건데
걔 의견도 그거거든. 베스트 케이스 20%, 워스트 케이스 30%, 베이스는 50%. 그렇게 했을 때 가중 평균을 냈을 때 여전히 산수가 내 쪽으로 유리한 거고. 근데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마음 편한 건 워스트니까 3년 이상 생각했을 때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얼마나 하는 거지? 워스트? 그게 한 자리 마이너스라고? 가능성이 있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이고. 근데 시장은 그게 맹점이야. 리스키 에셋이라고.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야.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라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놈을 분석을 시켜도 워스트, 베이스, 베스트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3번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중평균 내는 거니까 100% 베스트는 없고 100% 베이스도 없다고. 워스트가 늘 끼기 마련이야. 근데 그 워스트의 가능성이 얼마냐는 거지? 그걸 매번 조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CFO가 나가고 뭐 CEO가 나가고 그런 거를 워스트의 가능성을 높여줘. 뭐 얘네들이 뭔가 아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30%였는데 33%로 늘렸어? 그럼 다른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얘는 실적 안 죽는데? 계속 돈을 버는데? 그리고 자사주 또 산다는데? 2030년까지 자사주가 열려 있다고. 근데 얘네 패턴이라고 그게? 2030년 이후에도 산다는 뜻이야. 그러면 한 번도 안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사주를 사는 총알은 어디서 나오냐?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월스트에 3%를 얹었잖아. 그럼 베이스나 베스트에도 조금씩은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없다고 치자고. 없다고 쳤을 때도 33에 50에 베스트에서 20이 줄은 거잖아. 20에서 원래 20%에서 3을 빼면 되니까 그럼 17로 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냐고.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달라져. 월스트만 보게 돼. 분명히 0.33을 곱해야 되는데 월스트 케이스에, 그리고 베이스에 0.5를 곱해야 되는 거고 베스트에 0.17을 곱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내는 거야. 산수인 거 다 알아? 실제로 머리로 계산 안 해? 그래서 산수인 거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1을 곱한다고. 월스트에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아, 기분 더럽네. 그리고 뭐 저거 200 깨지겠네. 거기다 곱해?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그 상황을 강제로 만드는 거야. 현실로 만들고. 그러다 돌아버리는 거고. 그렇게 돼. 안 될 수가 없어. 분명히 조건은 몬테카를로의 조건이 3년이었어. 내가 거기다 건 게. 그랬을 때 브레이크 이븐 가능성이 100%였거든. 근데 1년을 걸잖아? 몬테카를로도? 1년을 걸면 우왕좌왕이야. 돌릴 때마다 달라. 그만큼 안정적이질 않은 거라고. 근데 몬테카를로도 3년쯤 가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산수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 돈이 쌓이고 자사주 매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 산수적으로 아무리 몬테카를로를 빡세게 돌려도. 그러니까 3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박아놓은 거야. 조건이 3년이라고. 근데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면 3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그게 내 조건이었는데 그 피시스의 기본 조건이 3년인데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미니멈이 그걸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100%가 돼? 그럼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갑자기 그때 100%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의 주가 레인지가 있었는데 그게 0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가 들려. 그러니까 내 원금이 빵원이 되는 상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산수랑 상관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갑자기 빵원이 되는 거야. 내 돈이 빵원이 된대. 웃기잖아. 근데 그 순간에 마비가 돼. 아까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MTS를 봤어? 다른 걸 봤는데 내 거는 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막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 헷가닥 한다고. 실제로. Want a ride? She never said where. You got in anyway. 실제로. 근데 아무 안전장치가 없어. 누르면 끝이야. 웃기잖아. 스위칭 커스트도 거의 없다고. 약 누르면 끝이야.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 그게 제일 거지 같거든. 내가 그렇게 실행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디서플린이 다 깨지는 거야.
티세 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하러 그 짓을 했냐는 거지. 조건을 그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미리 프리셋을 해놓는 이유가 그거라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놓은 거잖아. 조건을 다 걸어놓고 그래서 프리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거든.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할 때도 자기도 클라이언트니까 너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얼마야? 미니멈 3년이요. 약속한 거라고. 프리 커미트먼트. 나중에 확인이 돼서 시스를 점검을 하고 진짜 결정을 내리더라도 3년 안에는 안 하는 게 정석이라고. 정말 그 전에 조건 다른 조건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지금 조건이 그거였잖아. 얘가 꺾인다잖아. 자사주를 살 수 없는 수준으로 꺾여서 훼손된다잖아. 근데 훼손이 안 됐잖아. 그 조건이 트리거가 안 됐다고 계속. 그 더 웃긴다? 그걸 트리거 한다는 것도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삐끗하면 노이즈잖아. 그걸 노이즈로 받아들일 건지 한 분기를 두세 분기를 연속으로 볼 건지 그것도 자기 판단이야.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잖아? 근데 자기 마음으로는 그랬어. 두 분기 그래. 두 분기가 꺾인다. 성장세가 딱딱 꺾인다. ARR이 딱딱 꺾인다. 그럼 기울기가 이제 2점 찍어갖고 꺾이는 거니까 라고 약속을 했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지금. 그게 지금 12분기, 13분기짜라고? 그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시장은 이상하게 주가가 반대로 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 커미트먼트 한 거랑 안 맞으니까 거기서 또 조절을 한다고. 그래서 프리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라고. 돌지 않게. 그게 디스플린이야. 조건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 단지 주가만 움직여. 내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이고. 근데 그건 내가 이미 인정을 한 거잖아. 그것도 프리 커미트먼트야. 시장은 꽤 오랫동안 irrational 할 수 있다. 그것도 프리 커미트먼트에 써놓은 거라고. 그것도 안 지키는 거야. 그걸 못 지키게 만드는 게 시장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조건이 있잖아. 강제청산 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 우리가 그게 없다고. 왜냐면 안 그러면 3년을 못 버텨.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누구든지 유혹을 받아. 근데 그걸 실행을 했잖아. 레버리지로. 벌써 청산된다고. 그러니까 저 때 생각해봐. 그때 6월 초에 갑자기 폭등했을 때 그 구간 딱 상단 거기서 욕심부리고 누군가가 레버리지를 쳤다고 해봐. 지금 벌써 청산 들어가는 거거든. 그거 순삭이야. 순간이라고 그거.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뭔가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김무생 얘기했잖아. 그때 이미숙이가 황진이를 했고 김무생이 파괴승이었다고 10년. 황진이를 딱 들고 이미숙을 들고 한 바퀴를 뺑 돌면서 10년 공부 나무아비탑을 그때 그 후진 기술로 슬로우 모션을 걸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해 아직도. 10년 공부 나무아비탑이구나. 10년을 참은 사람이 그거 한 번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 Want a ride? She never said where. You got in anyway. 근데 그게 진짜 시장이야. 그걸 느껴봐야 돼. 난 한 번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한 10번은 느껴. 10번은 느끼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구조가 없으면 못 견디는 유혹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취 상태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맞아. 모든 가능성은 있어. 월스트, 베이스, 베스트가 있으니까 대비는 다 해야 돼. 일단 베이스 이상이면 아무 신경 쓸 게 없어. 그럼 무조건 더블 이상이야? 베이스 이상이면? 월스트일 때가 문제야. 월스트도 3개로 나뉘어. 3단계 정도로. 그 3개로 나뉘는데 불이 났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어도비 주가만 봐도 월스트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드로다운이 될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 월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지금 청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이 나온다고. 그 정도를 가도 그냥 마이너스 20, 30%? 그 정도야? 최악이?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 뭐 감당할 수 있냐는 거야 그걸로. 근데 더 웃긴 건 그 감당한다는 그 수준이 뭐냐면 강제 청산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가격에 팔기 싫어? 안 팔면 돼. 너무도 단순한 건데
그게 확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확정이 아니거든. 그 가격대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건 아니거든. 그럼 거기서 레인지를 봤을 때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또 가정 평균을 내보잖아. 월스트 내에서도 그러면 마이너스 10%? 그 정도가 월스트야 우리한테. 이런 그것도- 게가 없어. 그게 웃긴다는 거야. 어저께도 그냥 지나가다 봤어. 그것도 지나가다가 역대급 두들겨 맞은 거잖아. 뭐 3,000원? 몰라. 과징금 맞았잖아.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 폭락을 해야 되잖아. 그 정도 또 들고 맞았으면 폭등을 하는 거야. 왜? 나도 잠깐 생각해봤어.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알아? 이제 다 해결 해소. 그거야. 진짜 귀걸이. 아니 과징금이 생각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적고 했는데. 갖고 그것도 진짜 지랄들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렇긴 한데 모든 데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기왕이면 좀 멀리 안 가고 조용히 근처에서 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따라오는 개를 선택하는 것도 참 심신 건강에 중요하겠다는. 아니 그럴 거면 저거 인덱스를 사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는 이유가 대부분의 헐드랑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인덱스를 사는 거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마음 편한 거 일반 웬만하면 그걸 하는 게 마음 편한 거지. 일반. 꼭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인덱스가 같이 안 달릴 때가 있어. 늘 자기 마음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미인을 보게 된다고. 평균적인 애들을 보는 게 아니고 늘 그때 빡세게 달리고 있는 애들을 본다고. 지금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본다고. 칩주 이런 애들 딱 보면 인덱스로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고. 근데 그게 무명시야 늘. 나중에는 아는 애들이야. 원래 모르던 애야. 그러니까 원래 내게 아니었다고. 근데 그 후보만 계속 갈리는 거야. 저 미인 대회 위에 누구 항상 서 있는데 씨발 졸라 이쁘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쟤가 내 거였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비교 대상이 걔라고. 자꾸 벤치마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자기 조강지처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딱 10계명을 지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 건데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 한 이틀 됐나 지금? 이틀 정도 빡세게 돌린 게 페이블이라는 애거든. 엔트로픽이 새로 내놓은 모형 이름이 페이블이야. 그러니까 오퍼스가 있었잖아. 소넷, 오퍼스. 그러니까 걔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아래 게 하이쿠, 그 다음에 소넷, 그 다음에 오퍼스야. 그러니까 오퍼스가 제일 비싼 애였어. 그 얘네들이 그 다음에 페이블이라고. 페이블이라고 이름이 나온 이유가 미서스라는 애들이 있었어. 뭐 위험할 정도로 대단한 모형이라고 계속 구라를 쳤던 모형이 있거든.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일반에 풀기 뭐하다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졸라 매겨서 성능은 똑같은데 좀 위험할 만한 거는 얘기를 안 들어주는 모형을 따로 만든 거야. 그게 페이블이야. 미서스, 페이블이잖아.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순화를 시켜서. 뭔가 미서스는 그 엔터프라이즈나 이쪽에 쓰는 애들이고 가드레일 열어주고 쓸 수 있는 애고 페이블은 일반에도 열어줄 수 있게. 근데 뭐를 못하냐면 뭔가 시큐리티나 이런 거 LLM을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바이올로지컬리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얘가 눈치를 채고 쌩 까는 거야. 그리고 페이블이 알아서, 그러니까 그쪽에 라우터가 알아서 오퍼스로 바꿔주든가 그러는 거야. 위험한 말은 안 듣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개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딱 오퍼스의 2배야. 네? 오퍼스도 비싼데 오퍼스의 2배라고? 근데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 써봐야 되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API 요금제로만 풀 수는 없으니까 맥스 플랜 쓰는 애들이나 프로 플랜 쓰는 애들 그 리밋 내에서 맛을 보게 해준 거야. 그걸 6월 22일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풀어줬어. 그래갖고 나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지. 그때까지 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얘가. 그럼 써야 되잖아.
그런데도 없어? 아니 너무 비싸서 못 써. prohibitively 비싸.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얘를 내가 지금 CWK 비파라는 걸 얘로 돌리잖아. 오퍼스로 그냥 API 요금제로 돌리면 3억 나온다 그랬잖아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맥스 플랜으로 두세 개를 묶어서 돌렸을 때 간신히 돌아가는데 한 $600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냥 안정적으로 돌리면 $200로도 돌릴 수 있어? $200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에 $200인데 1년을 가면 1년을 간다 그래도 안 짝이잖아. 한 3,400으로 퉁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저쪽으로 가잖아. API로 요금으로 가면 3억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API로 가면 20 몇 배에서 40 몇 배가 나와. 그걸 다 보조금으로 땜빵해 주는 구조라고 그랬잖아. 근데 페이블을 끼잖아. 무려 6억이 나와. 그것도 6억인데 더 웃겨. 얘가 기업들만 쓰란 얘기죠. 리즈닝 레벨이 있잖아. 리즈닝 레벨이 있어갖고 오퍼스도 하이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이 미디엄, 하이, 엑스트라 하이, 맥스야. 맥스로 가면 생각을 오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thinking 버짓이 늘어나. 생각을 졸라 오래 하고 일도 오래 하고 그래갖고 그게 다 비용이야. 그래서 맥스로 돌리면 맥스로 돌렸을 때 내가 3억이 나온다는 거야. 그잖아. 그럼 동일하게 페이블도 맥스로 돌리면 3억이 나와. 그러니까 6억이 나와. 2배니까. 얘 무슨 그 위에 두 모드가 더 있어. 그 위에도? 그러니까 아예 슬라이더로 만들어놨어. 맥스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두 단계를 올리면 뭐가 나오냐? 울트라 코드가 나와. 그럼 뭐 하는 거야? 생각을 졸라 많이 하고 졸라 오래 돌리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 10억이 나올 수도 있어. 10억을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장단점이 있어. 얘가 정말 좋은 모형이고 토큰 에코노믹 할 거라면 오퍼스가 만약에 100을 들여서 할 일을 얘가 2, 30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2배라고 해서 2배가 다 나오진 않아. 정말 일을 잘한다면. 얘가 삽질을 해서 3, 4번에 할 걸 얘는 한 방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켜봤어. 잘해. 코드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오퍼스도 그 정도 하긴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열 몇 시간도 그냥 혼자 돌 수 있어. 지가 혼자 셀프 임프루빙을 하면서 도는 거야. 그래갖고 뭐를 시켜봤냐면 내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좀 어려운 걸 시킨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오퍼스한테 시켰으면 조금 삽질을 했겠다 하는 걸 시켰어. 뭐를 시킨 거냐면 내가 사진을 던져줬을 때 그건 좀 그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폴트레이 그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멘탈 모형 중에 하나가 루미스 헤드라는 거거든. 앤드류 루미스라는 옛날 작가가 있어. 그 사람이 제안을 한 거야. 머리를 이렇게 스피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턱 달고 돌렸을 때 뭐 이렇게 여기를 자르고 뭐 이런 모형이 있어. 계란형을 만드는 동그라미로 계란형을 만드는데 동그라미가 2D가 아니고 3D니까 서클이 아니고 스피어라고. 그걸 자르고 되게 어렵다고 그게 이거 만들기 생각하기가. 근데 사진을 줬을 때 이런 얼굴이 있잖아. 여기를 잘랐을 때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언뜻 잘못 생각하면 나노바나나나 챗GPT한테 그걸 시켜? 이렇게 이 사진에 맞는 루미스 헤드를 그려줘. 그러면 할 것 같잖아. 못한다고.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지 모형을 부르는데 이미지 모형한테 어차피 설명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계산을 해야 되는 이거 건데. 자르면 비율이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숫자로. 걔네들이 그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는 자기가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그 계산한 걸 넘겨줄 때는 프롬프트로 넘겨주는 거야. 이미지 모형한테. 이미지 모형은 계산을 못해. 그래갖고 엉망으로 나와. 그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이미지 모형이 멍청해서 안 돼. 얘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특화된 거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내가 페이블이랑 대화를 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거 기하야. 그러더라고. 지오메트릭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100% 해결 가능해. 그러더라고. 해봐. 했거든. 그래서 나는 자러 갔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자고 딱 왔더니 아빠 끝났어.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리고 CWK 루미스라는 게 버전 1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에 했더라고. 그래갖고 어느 사진을 던져줘도 굉장히 어려운 각도, 그러니까 완전히 익스트림 각도? 그거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애가 그려도 안 돼. 어려워. 근데 그냥 일상적인 각도? 이 정도, 이런 그 하이앵글, 로우앵글 그거 다 거의 정확히 그리더라고. 맞춰서. 어차피 이 모형이 또 있어. 머신러닝을 하는 모형 중에 미디어 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굴의 특징적인 랜드마크 이런 걸 잡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럼 이게 다 돼. 그럼 거기서 출발한 거야? 그게 버전 1이야? 이렇게 되면 포즈도 가능할 거 아니야. 미디어 파이프라는 거에 포즈도 있거든. 근데 포즈는 랜드마크가 얼굴만큼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어렵긴 한데 그래도 포즈 이런 거에 잡을 수 있어. 관절이 여기 있고 그런 거 잡을 한 12개 정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 그러고 나서 인체 도형화라는 걸 할 때도 이걸 실린더로 만들고 여기 박스 집어넣고 이 짓을 해.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람을 박스에 집어넣으면 그리기가 쉬워져. 뭐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거기서 얘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야. 박스를 이렇게 해서 하면 도형화를 할 때 그리고 스크린샷을 몇 개 줘. 유명한 박스 만든 도형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마네키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한 거야. 어차피 루미스헤드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몸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V2가 나왔어. 포즈까지 하는 걸로. 그 실린더 만들고. 그랬을 때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면 돼. 사람 몸은 사지가 림이 위쪽으로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형태잖아. 이렇게 허벅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요거 조절하는 거 다 달아주고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기즈모 달아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줘. 얘가 그걸 한 번도 안 따르질 않았어. 단계별로 계속 진전이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하거나 그러잖아. 자기가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기억해도 될 때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막 될 때까지 하니까 늘 결과가 맞는 게 나오는 거야. 될 때까지 하니까. 그잖아. 그래서 버전 2까지 나왔어. 3가 뭐였냐면 미디어 파이프에 최종적으로 있는 게 손이거든. 발은 없어. 발은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발은 그리고 자세라는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 이 손 뼈대 이거 다 있잖아. 이것도 랜드마크들이 있거든. 그걸 조절할 수 있거든. 그것도 원샷 했어. 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4가 뭐냐면 만물 박스. 이걸 지금 다 했으니까 이게 1, 2, 3 넘어온 거잖아. 그럼 만물 박스 생각했을 때 자전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그 김정기가 그리던 방법이야. 그 사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박스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보면 자전거를 봤을 때 자전거가 박스에 넣은 채로 배달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투명 박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야. 박스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릴 수 있거든. 박스를 상상하면서. 그게 무지 어려워. 근데 말하는 거랑 누가 박스를 그려주면 아는데 내가 그리면 틀리거든. 되게 어렵고. 근데 박스를 거기서 막 조절할 수 있잖아. 블렌더 같은 거에서 막 조절하면 대충은 어떻게 볼 수 있거든. 그렇게 출발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만물 박스를 만들자고. 될 것 같아? 응,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어떤 사물이든지 주면 일단 거기서 박스에서 바운딩 박스라는 게 생겨. 안에다 다 담을 수 있는. 근데 이게 2D잖아.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컵도 이렇게 그리면 2D잖아. 근데 이걸 살짝 돌리기 시작하면 어차피 방향을 돌린다는 게 비행기 조종이 어려운 이유거든. 요, 피치, 롤 이걸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하는 거거든. 그 방향을 달아주면 그게 블렌드에서 하는 짓이거든. 박스를 놓고 3D면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박스가 2D로 보이잖아. 이렇게 요, 피치, 롤을 하면 트랜스포머를 하고 이러면 얘가 이렇게 3D로 보인다고. 그걸 딱 여기다 맞추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요 각도로 요렇게 날아가는 소실점으로 해갖고 한다. 그걸 만든 거야. 칙칙칙 하면 탁탁탁 되게. 그게 버전 4였어. 그것도 투샷? 그 정도 했어? 마지막. 원근법이 안 들어간 거거든, 그건. 그럼 이거를 소실점 집어넣어서 원근법을 집어넣으면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버전이 그거였거든. 소실점, 베니싱 포인트까지 들어가고 딱 누르면 들어가고 내가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루프를 만든 거야, 얘가. 이
머신러닝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100%는 안 되니까 아빠가 보면서 확인을 해서 조절을 하면 이거다 싶으면 딱 저장이 되게.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서 내가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컨셉은 내가 어떤 사물이든지 연습을 할 때 이걸 박스에 집어넣는다는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루미스 헤드를 그린다고 연습을 할 때 내가 그리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였거든. 그걸 격차를 줄이는 걸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답을 보면 좀 쉬운데 내가 직접 해보면 분명히 삑사리가 나. 사람이 이루고 있어도 내가 이루고 찍어도 정면이 아니라고 이게. 고개가 살짝이라도 이렇게 내려오면 정면인 것 같지만 이 스피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선이 있었잖아. 중간 선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이게 타원이 된다고. 일립시스가 된다고. 그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요 정도 움직인 거야. 근데 루미스 헤드라는 게 모형이거든. 그 살짝만 삑사리가 나도 그림이 다 틀어진다고 잘못하면. 진짜로 그걸 계산을 하는 거면. 그리고 실제 원근법은 다 기하야. 수학으로 계산하면 답이 딱딱딱 나오거든. 제도하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만들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사진 레퍼런스에서 오버레이로 만들어주고 사진을 빼도 그 투명한 오버레이면 내가 어디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포토샵 같은 데 들여와서 연습하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게 버전 5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거 이틀 만에 한 거라고. 근데 이틀 만에 했는데 내가 몇 세션 했더라? 3세션? 그 정도 했어? 3세션? 근데 2세션이 다른 계정이었고 지금 3번째 세션이 또 다른 계정에서 A 계정, B 계정, 맥스 플랜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방에 다 날아간 거야. 한 세션 했는데 맥스 플랜 그 5hour 리밋하고 그 일주일 리밋이 있고 5시간 리밋이 있는데 그 버전 1, 2 정도 만들었을 때 맥스 플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사용량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될 때까지 한다고. 그리고 얘가 얼마를 쓸지 몰라. 캡을 안 걸어 놓으면. 근데 지금 맥스 플랜이라는 건 캡이 걸려 있는 거잖아. 얘가 될 때까지 돌았는데 얼마였는지 나는 모른다고. 근데 그걸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시간 리밋에 걸렸어. 어퍼스는 그런 적은 없거든. 한 번 일 시킨 건데. 그러니까 얘가 무지막지하게 먹는 거야. 토큰을. 전 세계에서 돌려대면.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결과가 어느 정도 좋냐면 인크리멘탈이니까 마지널하게 실력이 좋아진 거잖아. 한 많이 봐주면 7, 8% 성능이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것도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코딩만 봤을 때. 그러니까 크로스 도메인 난리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퍼스랑 비슷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코딩만 놓고 봤을 때 코딩 능력이 좋다고. 그래서 이름이 울트라 코드라니까. 내가 울트라 코드를 켜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소진율이 4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울트라 코드를 켜고 했을 때가 성능이 좋은 이유가 될 때까지 자기가 십장을 하면서 에이전트까지 다 풀어. 그래갖고 서브 에이전트까지 다 풀면서 일을 막 쫄라 많이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연간 10억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이 내가 6월 22일 날까지 썼어. 그래서 내가 뭐 디버깅이 지금 필요한 거 거의 다 했거든. 소진되는 그걸로 다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맛을 봤어. 괜찮네. 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뽕맛을 봤다 그래서 쓸 방법이 없어. 그러면 다음 수순은 생각해봤을 때 다음 수순은 뭐냐면 엔트로픽이 이렇게 맛을 보게 해주고 API 요금제로는 분명히 쓸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 불가능하거든 거의. 어지간한 기업도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보조금 정책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겠다면 맥스 플랜 다음 티어가 나올 거라는 거야. 울트라 플랜 같은 게 맥스 다음 거. 그래서 지금 $200인데 한 $400, $300짜리가 나와서 페이블도 쓸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겠지. 근데 오픈 AI는 반대로 가. 오픈 AI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뺏기고 있거든. 이쪽에. 클로드에 뺏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대. 반대로. 그럼 격차가 생기잖아. 그럼 나 같은 애는 그냥 오픈 AI에 눌러 앉는다고. 아니 대안이 없어. API 요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파산 수준이야.
그렇게 쓰다가 잘못되면. 근데 왜 그렇게 했지? 근데 내가 의문이 그거지. 오픈 AI가 뭘로 감당이 되겠냐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논리가. 그런 깡패 짓을 하려면, 치킨 게임을 하려면 나는 그냥 이 저가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려면 저가로 밀어붙이다가 내가 승자 독식을 해서 나 혼자 남았을 때 이제 나 혼자 남은 거 맞지? 지금부터 돈 받을게?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구조라고 지금. 이러다 언젠가는 망해 나가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오픈 AI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엔트로피기 하듯이 엔트로피기 할 짓을 오픈 AI가 미래에 할 거라는 거잖아. 어느 정도 자기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엔트로피기 지금 깡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제 돈 내놔 이러는 거잖아. 보조금 안 돼. 스물 몇 배씩 내놔 막 이러는 거잖아. 근데 나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무슨 수로 내가 이걸 3억씩 6억씩 주면서 굴리겠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럼 울트라 코드급의 그런 걸 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거기까지 원하진 않잖아. 그게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원하겠어. 안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못 벌어. 어차피. 그리고 계속 얘기하잖아. 맛을 보면 이동갈비를 먹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써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울트라 코드 페이블을 울트라 코드로 돌려갖고 결과물을 봤잖아.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계속 쓸 수 있다면 얘를 쓰지 과거로 못 돌아간다고? 근데 그 가격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광속 KTX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못하지. 근데 100만 원이야? 그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그거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10만 원이라고 구라를 쳤단 말이야. 990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이번에 또 내놓은 거야. 울트라 초광속 KTX라고 1억. 그리고 그걸 제값을 받겠다는 거라고 지금. 니들이 이제 맛 봤잖아. 한번 태워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맨날 타라 그러는 거야. 못 타. 내가 타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아. 못할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러니까 IPO를 하고 보자는 거야. IPO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고. IPO를 하고 나서 첫 분기나 두 번째 분기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림이. 초반에 받은 게 있으니까 다 나가진 않을 테니까 사용자 베이스가. 그 이유를 봐야 된다고. 이게 정말 유지될 수 있나? 왜 완전 그거 좀 세이브죠? 아니야? 아직 그 시기야. 애들이 써보라고 맛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프를 안 당했거든? 써보려면 지금 써봐야 돼. 그리고 나서 분명히 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달라졌다고, 너프 당했다고. 왜냐면 애들이 지금 이 수준으로 컴퓨터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아까 그게 정말 중요해. 얘는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 그러면 컴퓨터를 먹을 만큼 먹겠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얘가 1 트릴리언으로 올라오겠다는 거라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근데 올라올 때는 지금은 이제 1 트릴리언 약간 언더로 밸류에이션이 돼 있는데 IPO에서 진짜 올라올 때는 1.5 트릴리언으로 올라올지도 몰라. 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삼성보다 비싼 거야. 웃기지 않아? 미친 듯이 성장을 해도 꽤 오랫동안 적자를 봐야 되는 애인데 내 살아생전에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 상식적인 DCF로는. 그런데도 애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 거야. 이 위에 캡이 달려있다라는 안정감이 있거든. 플로어도 마찬가지고. 네가 인컴 플로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것처럼 하방 경직이라는 게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럼 또 상방 캡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액제라는 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정도면 감당이 가능하니까 200달러면 뭐 써도 200달러니까 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스펜딩 리밋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 위에 이 200달러 넘어갔을 때 막히지 않고 엑스트라 유시지를 해서 그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열어놓으면 무한으로 열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몇 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실제로 기업들이 최근에 그렇다고. 우버 같은 애가 그런 거고 1년 예산을 몇 달에 다 쓴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고 봤더니 캡을 열어놓고 썼더니 직원들이 그냥 막 쓴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제일 주시한 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너무 비싸다고. 쥐들이 그 정도로 해서 그 클로드 많이 쓰지 말라고 지네 사내 애들한테 그래서 캡을 단 거야. 못 쓰게 하고 지네 거 쓰라고 그러고. 그래도 그때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맥스 플랜으로 돌릴 때 리밋이 딱 걸리면 요만큼 남았어. 한 턴만 더 하면 이 작업이 끝날 것 같아. 그럴 때 엑스트라 유세이지를 켜는 거거든. 잠깐 쓰고 리밋 돌아올 때까지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끄고 이럴 수 있게. 거기에 $200를 걸어놓고 리밋을 $200에 건 거야. 맥스 200이면 나가게. 그러니까 스펜딩 리밋을 걸어놓은 거야. 잠깐 돌렸는데 140 몇 달러가 나와 있더라고. 그때 내가 API 요금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안 거야. 이거 계산을 해보면 20몇 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쓰면서 불안해서 못 써. 일을 시킬 때도. 이 종량제라는 게 그게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거야. 그냥 내가 이 정도 쓰면 값이 대충 나오잖아. 이 정도 써도 뭐 100만 원쯤에서 딱 퉁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쓰면 잘못하면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다라는. 이거 실수하면 잠깐 잘못하고 생각 안 하고 스펜딩 리밋 안 걸어 놓으면 스펜딩 리밋을 안 걸어 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디냐면 내가 만약 카드를 걸어 놨으면 그 카드의 한도야.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이 찰지를 시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카드 한도에 닿으면 찰지가 안 되는데 얘네들한테 빚지는 거지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얘네가 찰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도 방어가 안 돼. 진짜 무한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걸 만약에 스펜딩 리밋 열어놓고 페이블한테 일 시키고 어디 멀리 갔다 온 거나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얘는 계속 도는 거야. 딱 왔는데 몇 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이 매번 알림이 오거든. 어닝터럽티드로 작업을 하십시오. 이러고 홍보성으로 날라와. 그러면서 스펜딩 리밋 이걸 켜놓으라고. 그러면 어닝터럽티드로 할 수 있다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지갑을 열어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열어놓는 수준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 아니고 3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 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기업이 아니면. 근데 지금 기업들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작업량을 대충 알잖아.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 CWK 루미스 정도 되면 그래도 중급 소프트웨어, 그 조금 살짝 팔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프트웨어, 그 정도 만들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얘를 API로 돌렸으면 얼마 나왔을지 대충 감을 잡아보면 잘못하면 수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걸 엄두가 날까? 그 보장이 없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만들었잖아? 얘가 만들었잖아. 계속 얘를 써야 돼. 2급을 써야 유지가 돼. 거의 한 80%는 블랙박스거든.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니까. 얘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를 못 쓰게 되면 이 코드 베이스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 된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유지 보수도 안 돼. 한번 그렇게 만든 소프트웨어는 이걸 계속 동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은 두들겨 맞게 돼 있다고. 이게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이게 저렴한 기술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저렴한 기술이면 꽤 쓸만해. 근데 비싸도 너무 비싸.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싼데 지금까지 그걸 보조금을 땜빵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쓴 거라고. 지금도 내가 이 6월 22일까지 페이블을 쓰는 이 구조가 맥스 플랜으로 쓰는 게 딱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거냐? 일주일 정도 쓰는 거지. 그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라고. 수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라고. 그거 써서 눈만 높여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체험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한 뭐 1억 들어가는 돈인데 내가 이걸 30만 원에 퉁치고 있구나. 그걸 맛을 보는 거라고. 아, 요거를 부산까지 이걸 타고 가면 이거 1000만 원이라고? 근데 니들이 나한테 10만 원에 타보라 그러는 거구나. 고마워.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내가 이거 990만 원을 내갖고
탈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지. 게다가 이거는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야. 그냥 기업들이나 쓰라는 거 아니야? 개인은 그나마 돈 많은 아니 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기업도 못 쓸 수준이라고.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주장한 바는 사람보다 싸다였다고. 이게 진짜 사람보다 싼 거 맞냐고. 그러면 그 정도로 비싸면 계속 또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야. 토큰 에코노믹스가 떨어진다고? 토큰 단가가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왜 페이블을 쓰냐고. 내가 그러면 소넷을 써야 된다고. 토큰 단가가 떨어지네. 옛날에 레거시 모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최신 모형을 쓰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이동갈비 맛을 들였으니까. 근데 진짜 토큰 단가가 떨어진 거 맞냐고. 그러면 근데 애들이 계산할 때는 토큰 단가가 90% 이상 떨어졌대.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 옛날 레거시 모형까지 포함을 한 거야. 그 정교분포에. 프론티어 모형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비싸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계속 맛을 프론티어 모형에 들이는 거고. 지금 누가 소넷 4.0 쓰냐고. GPT-4 써? GPT-4.5 써? 걔네는 단가 떨어졌지? 근데 단가 떨어뜨려 놨다고 그러고 레거시 모형은 이제 쓰지도 못해. 선택도 못 하잖아, 니네. 그잖아. 지금도 들어가면 내가 맥스 플랜 딱 띄우잖아? 오퍼스 4.7이 벌써 레거시로 떠. 그리고 디폴트가 오퍼스 4.8이야. 그리고 맛보기로 페이블 5가 떠 있어. 그럼 옛날 오퍼스 4.5 어디 갔냐고. 단가 떨어졌다며. 그거 쓰게 해줘. 없다고. 선택이 없어. 그거 다 비싼 거. 얘네들이 프론티어 모형을 새로운 걸 내놓으면 50% 할인을 해. 예를 들어 직전 거를. 근데 애들이 안 쓴다고. 그 다음 걸 쓰지. 그리고선 그거를 평균을 낼 때는 이 50% 떨어뜨린 애랑 비싸진 애랑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볼 때도 뭐를 포함했는지를 봐야 돼. 옛날 모형까지 다 포함해서 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반평균을 매기는 거야. 그리고 단가가 떨어졌대. 떨어진 적 없다니까? 떨어졌으면 페이블도 떨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새로 떨어진다라는 걸 정당화를 하려면 새로운 모형을 내놓으면서 떨어져야 돼. 우리가 페이블이라는 걸 내놨는데 오퍼스보다 2분의 1입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오퍼스의 2배예요. 그러고선 그 직전 오퍼스는 2분의 1이에요. 이러면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졌어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 더 비싸졌다고. 장바구니 물가나 마찬가지야. 내가 실질적으로 비싸졌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건 얘인데 2배로 비싸졌고 그 얘가 하는 짓을 보면 사실은 한 10배 비싼 거라고. 결과물을 좋은 걸 내더라도 마지널리 좋은 결과물을 내면서 2~3배 비싼 애가 된 거지. 그러면 쓸 수 있냐고. 사람 우리처럼 그러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기업이 못 쓸 정도면 위험하다고 진짜로. 그럼 진짜 사람보다 비싼 거라고 훨씬. 그거 벌써 한두 사례가 나왔거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얘네 잘못 쓰다가 지갑 열어놓고 쓴 거라고. 스펜딩 리밋 없이. 그 내가 그게 준 거야. CWK 비파를 맥스 플랜 2개 정도로 돌리면 적당히 돌아가는데 그럼 $400라고. 그게 돌아가는데 $400인데 그거를 API 요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환산할 수 있어. 되게 쉽게. 왜냐면 토큰량이 나와. 사용량이 얼마를 썼는지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2억 7천 얼마 나오더라고. 나라도 그 정도 집어넣고는 저거 운영 못 한다고.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3억이 듭니다 1년에. 그럼 내가 만들겠냐고. 저거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저께랑 어저께 만든, 오늘 아침까지 만든 그 CWK 루미스라는 것도 그림 그리는 거, 루미스 애들 만들고 포즈 만들고 그러는 거, 그것도 그냥 $2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받아가면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페이블로 만들어 본 거지. 근데 이거 만드는데 한 1억 들어요. 그럼 내가 만들겠냐고. 근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응, 내가 만든 거니까 일단은 결과물을. 그러니까 그 윈도우 내에 22일 윈도우 내에 6월 22일까지 바짝 만들어내야 되네. 바짝 만들고 지금까지 있던 디버깅 좀 어려웠던 거 그런 거 다 해결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 지금. 근데 그것도 너무 빨리 소진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아까 했잖아. 5시간 리밋이 있고
일주일 리밋이 있다고. 그거 막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깔아놨어 리밋을. 그러니까 얘를 오퍼스의 3-4배 체감을 느낄 정도야 소진되는 게. 그러니까 디버깅 2번 했는데 벌써 5시간 리밋 걸렸어. 그리고 5시간 리밋 몇 번 거잖아? 그럼 일주일 리밋 걸린다고. 그럼 일주일 기다려야 돼. 그럼 어차피 6월 22일 의미 없어. 그럼 안에 다 날아가니까. 걸렸지. 근데 정말 중요하고 그게 비용 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맥스 플랜 하나 더 열겠지.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빨랑 쓰겠지.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모형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가서 열심히 써야지. 정말 효과적이려면 그림이 확실해야 돼. 얘로 뭐를 만들겠다는 게 확실해서 얘가 거의 원샷, 투샷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면 쓸만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그렇게 쓰는 거면 진짜 수억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마지널해. 성능 올라왔다고 해봤자 내가 아포스 4 이상 이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80점 맞던 애가 82점 맞으면 진짜 오른 거 맞아? 82점에서 85점, 85점에서 87점 모차범위잖아. 그러니까 페이블도 하는 짓을 잘 보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야. 수많은 에이전트를 풀고 자기 서브 에이전트들을 풀고 자기가 십장 역할을 하면서 플랜을 짜갖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될 때까지 돌린다는 거. 여기서 실패한 애가 있으면 그걸 지가 잡아내서 또 막 돌려.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해. 그리고 결과를 취합하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페이블이. 그래서 될 때까지 하니까 일을 잘하는 걸로 보여. 시켜놓으면 분명히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려 2-3시간도 그냥 혼자 돌아. 근데 얘네 주장하는 걸로는 뭐 수십 시간도 돈대니까. 그러면서 그 맥스 플랜으로 돌릴 수 있는 SDK라는 게 있거든. 그걸로 돌리잖아. 6분이 한계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6분이면 끊어. 그러니까 사실은 맥스 플랜이 정액제라고 해도 순수 이동 갈비는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론이 페이블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 이거는 엔트로픽에서 하는 짓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이게 딱 하드 리밋이야. 6분이면 끊어. 뭔가 IPO를 하려고 이런저런 다양한 발악을 해보는 거 아닐까? 읊어봐. 서당께. IPO 읊어봐. IPO 플레이북. 내가 얘기해줬잖아 IPO. 85%는 망한다. 어? 그리고 장렬하게 그거 하고 장렬하게 망하고 올라가는 애들 시장 대비 그래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잖아. 구글도 살아남았고 메타도 살아남았으니까 페이스북도 극히 일부거든요. 한 자리야. 그러니까 100개가 IPO를 하면 기술주만 예를 들었을 때 100개가 IPO를 하면 한 2-3개? 걔네만 살아남어. 근데 그것도 룰이 있어. 그런 애들조차 반토막 이상 난다. IPO 올라와서 고점 찍은 다음에 그리고 그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1년이 넘고요. 평균적으로 3년이 넘어요. 그래서 룰이 그거야. IPO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최소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는 SBC라는 게 있어. Stock Based Compensation. 얘네 락업 피어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물량. 그게 거의 다 소진돼야 된다. 그 룰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룰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L자가 그려져. 여기서 사야 돼. 근데 대부분은 막 해서 사다가 막 하고 죽는 거야. 그게 IPO의 한계야. 여기 재미없는 구간이에요. 여기 막 핫하고 재밌는 구간. 여기에서 다 떼주공을 당하는 거. 느낌이 그러잖아. 설마? 피그마? 걔가 전형적인 IPO 케이스거든? 아직도 물량이 안 나왔어. 다. 락업 물량이. 들어갔어? 내가 그 수업 년에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 직접 느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 SBC가 다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락업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설마 이 가격에 팔까 하는 내부자 애들이 파는 이유가 걔네들은 원가가 너무 싸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캐시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냥 파는 거야.
미래가 얼마나 좋든 간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거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수업 내면서 배우는 거고 경험을 하는 거고 그 룰에 따르면 그래. 3년은 가야 돼. 기본이.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룰이 있어. 수업료라는 건 맞으면 아파야 돼. 그거 왜 껌값으로는 수업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나이는 수업료를 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수업료를 안 내고는 못 배워요. 이거가 그리고 다 봐봐. 나 봐봐. 그 수업료라는 게 빵원이 아니라고. 빵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고. 수업료의 원칙은 한 번 수업료를 낸 과목에 대해서는 2번 내지 않는다야. 근데 머리로만 느껴서는 안 돼. 매를 한 번 맞아야 돼. 근데 걔도 똑같아. 몬테카를로 3년 돌리잖아? 그럼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내 기본 원칙이야 그건. 어차피 이번 포트의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은 3년이야. 근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어. 지금은 스냅샷일 뿐이야. 아무도 몰라. 또 그 원칙 하나만 지켜. 그 비중 그대로 가는 거야. 중간에 옮기지 말고. 큰 이유가 없어. 너는 그거 안 믿을 거다. 수업료가 왜 필요한지. 막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잖아. 이해하는 것 같고 네가 그래서 서당길을 못 벗어나는 거야. 안 맞아 막. 난 수업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